자, 여러분, 지금 재료 공정에 대해서 좀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실리콘, 이게 돌이잖아요, 돌을 녹여서, 여기서 실리콘을 뽑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돌을 녹인다 하니까 조금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데 온도가 2000도씩 올라가면 돌이 다 녹아서 마그마 같은 그런 형태, 그리고 전기 그래파이트하고 섞어서 카본하고 섞어서 환원을 하는 형태로 하면 실리콘이 나오고, 이거를 액상으로 나오게 하는 이 염산이 염산, HCl 염산에 해서 다시 실리콘을 표면에 폴리실리콘 형태로 코팅하는 그런 형태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건 독극물이 많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노동자 무슨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그죠? 어떤 독극물에 우리 조교인 우리 이욱진 씨도 한 달 동안 실험하다가 정말 힘들었다 그랬었죠, 그죠?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아무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저는 옛날에 납땜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납땜을 하면서 건강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납땜할 때는 별로 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냄새 좋다 그러고 그러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거는 송진 냄새인가 무슨 냄새인가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되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결정 성장 방법은 초크라스키 방법. 이 방법은 씨앗을 넣어서 전체 돌리면서 얘가 좀 크게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소금이나 다른 일반적인 실리콘 이외에 단결정을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쓴다 그랬는데, 이게 결정 구조에 똑같은 규칙적인 모양으로 덕지덕지 붙는 거죠, 여러분, 그죠? 눈 결정도 사실 마찬가지죠. 눈 결정도 똑같은 결정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그 씨앗 주위로 쭉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싶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조그만 한 10명 정도를 줄을 한 세워놓고, 자, 여기 뒤에 붙어라,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설계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씨앗에 해당되는 자를 넣고 얘 주위에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핑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3족, 5족을 이제 4족 액체에다가 넣어서 일하는데, 보면 불순물을 넣어서 같이 녹여주면 전체적으로 이게 도핑이 된 상태의 실리콘이 될 거다. 그럼 얘가 전기 전도도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설탕이 있으면 설탕물 넣으면 무한대로 넣는다고 해서 설탕물이 무한대로 달아지는 거 아니죠. 그게 이제 어느 일정 이상 되면 녹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런 형태로, 오늘 얘기할 때도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어떤 농도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자르는 것도 보면 이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뽑아내고 난 다음에 잘라가지고 얇은 웨이퍼로 잘라서 이게 P타입인지 N타입인지 결정 방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100이냐 111이냐 그걸 보고 요게 잘린 게 결정 구조가 어떻게 잘렸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부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른다, 벽돌을 자를 때 어떤 모양을 자른다, 그래서 해보면 이런 결정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런 물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해서 물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온도하고 압력이죠, 그죠? 대표적인 게 온도와 압력입니다. 대표 온도와 압력이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나 액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압력이 높을수록 고체될 확률이 많죠. 여러분 애완견의 이제 죽었을 때 그런 서비스도 있죠, 여러분. 애완견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나요? 뭘 만들어주죠? 하여튼 뭘 간단한 이걸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종이 이런 것들도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압력을 주면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끝까지 재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볼 텐데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재료를 중심으로 보는데, 실리콘 재료를 이용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깥에서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인데, 여러분 이런 모양의 태양전지가, 여러분 태양전지가 지금 많이 보죠, 그죠?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요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P형 기판에 P 플러스 알루미늄 되어 있는데, 여기 N 돼 있죠? PN 돼 있고, N 플러스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PN이죠, 여러분. PN. N과, 이 실리콘의 N과, 그 다음에 P. PN인데, 여러분, PN이면, 여기에 빛이 쪼여졌을 때, 얘는 어디로, 전류가 흐릅니까? 어디로 전류가 흐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PN이 있으면 어디로 전류가 흐르죠? PN이면? 여기 햇빛을 딱 쬐주면 어디로 흐르게 됩니까? P하고 N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죠? 베림 레벨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여러분 다른 과목에서도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빛이 여기에 쪼여지면 밑에 밸런스 밴드 전자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홀이 딱 남습니다. 홀이 남는데 여기서 전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얘는 홀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얘는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공기방울 떠올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쪽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에 P고 N이면 일반적으로 순방향, 역방향을 해보면 전류는 이렇게 이제 순방향, 역방향이 대응이 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흘려준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 흘렸을 때 순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 빛을 쪼였을 때 전류 흐르는 방향은 거꾸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전류가 그냥 안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N에서 P로 가잖아. 그러니까 N에서 P로 전류가 흘러서 한 바퀴 도니까 결국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 NSP, NSP면 여기서 N에서 B를 그려. 그게 이렇게 그려서 바깥에 N을 보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고 여기서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표면을 굉장히 넓히고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간 빛은 못 빠져나오게. 만약 이것을 굉장히 평탄화되어 있으면 빛을 쪼였을 때 반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반사를 한다는 얘기는 빛이 최대한 활용되지 않고 바깥에 나간다는 얘기니까 결국 태양전지는 태양빛을 받아서 최대 에너지로 환산하는 거니까 얘는 눈두덩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한번 딱 들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레이어 몇 개 있죠? 엔타이 리플렉션 레이어에서 이 반사가 잘 안 되는 코팅.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도 엔타이 리플렉션 코팅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빛이 옆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도록, 잘 보이도록 하고 SiO2 이렇게 코팅을 하고, 여기 보면 N 플러스 있거든요. N 플러스와 P 플러스 있는데 N 플러스 P 플러스는 여러분 N 플러스는 전자가 많은 쪽이죠. 그 다음에 P 플러스는 홀이 많은 쪽인데 P하고 이 금속을 바로 붙이면 제가 무슨 다이오드가 또 생긴다고 했었죠. 반전차 금속 바로 붙이면 어떻게 안에 PN 다이오드 말고 또 어떤 다이오드 생긴다고 했었습니까? 금속과 반전차 붙이면 다이오드 생긴다고 했었죠. 네, 무슨 다이오드를 했습니까?
쇼키 다이오드. 쇼키 다이오드. 그러니까 쇼키 다이오드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이 P랑 N에 초점을 두면 여기에 이제 접합 다이오드가 만들어져서 좋다. 기술적이면 여기 전압이 올라서 LSP로 전류가 흐른다. 전자극으로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왔던 전류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금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금속이 되면 바로 금속이 바르면 P하고 금속이면 여기는 PN이죠. PN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태양전지 관점에서는 크게 없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P 플러스 홀이 그대로 굉장히 많은 그 중간 단위를 해주면 잘 흘러가서 그 접합점이 굉장히 저항이 낮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진자 재료라고 했을 때 재료를 내가 P형 반도체를 했으면 좋겠다, N형 반도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금수가 없을 때는 얘가 여기에 접합점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국소적으로 P 플러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만들어주는 걸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태양전지의 구조입니다. 태양전지 구조고 이 실리콘 태양전지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대량 생산하는 그 방법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그 액체화를 해서 전 웨이퍼 코팅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실리콘 태양전지는 대략 최대 한 25% 비대너지는 한 25% 지금 최대로 알려진 게 대략 한 25% 정도의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에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실리콘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하고 싶다. 그럼 얘는 돌이잖아요, 그죠? 돌이라서 기화장 같은 거죠. 기화장 같은 건데 얘가 돌이 아니라 다른 P형 반도체, 다른 N형 반도체를 써서 얘를 하게 되면 다 태양전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재료를 바꿔가면서 이거를 태양전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솔라셀이란 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우리 솔라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작은 셀의 합인데요.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요런 예를 한번 봐요, 한번. 솔라셀 이렇게 쓸 때는 한 개의 셀인데 얘를 여러 개랑 붙이죠, 그죠? 기화장처럼 쫙 붙여서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주고 이 패널을 또 붙여서 어레이 이렇게 이제 쫙 붙여줍니다. 쫙 붙여주고 최근에 이제 어젠가 그 서울시에서 태양전지로 서울시에 전기를 다 공급하려 그러면 태양전지를 얼마만큼 여기 깔아야 된다라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제가 여러분 기사 보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자 봐요. 2014년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어제 아니군요. 태양광 설치 이래 나오는데 제가 봤던 잠깐만요. 햇빛지도 뭐 전세대 태양광 미니 발전 설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태양광, 태양열 모두 이용하는 융합전지 개발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보면 이제 키스트, 이거 바로 옆에 키스트죠, 그죠? 키스트에서 여기는 갈륨 아세나이드 기반 태양전지에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열전 반도체를 접목한 융합전지를 만들 성공했다고 20월 밝혔다. 이제 말이 여러분도 이해되죠, 그죠? 왜냐면 갈륨 아세나이드 기반 태양전지면 갈륨 아세나이드의 P형, 갈륨 아세나이드 N형, 얘가 접합돼야지
태양 전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열전 반도체를 접목했다고 했죠. 열전 소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열전 소재는 열전 반도체는 열전 반도체는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재백 효과.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그게 이제 열전 반도체인데, 그래서 이제 태양 전지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그 빛을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데 얘가 많이 뜨거워지거든요. 태양 전지가 많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이 뜨거워지는 것이 온도 차가 나니까 그 뜨거워지는 것부터 이제 전기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는데 보면 태양 전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양 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먼지가 잔뜩 쌓이면 태양이 잘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 미세먼지가 한번 쫙 왔다 갔다 오라면 얘가 그 아파트에 다 설치를 해놨는데 얘가 그 전기를 제대로 발사를 못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지를 누군가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먼지를 누군가 닦아주려고 그러면 또 태양 전지를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렇게 지붕이 해놨는데 올라와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닦아야 돼서 가장 원초적으로 기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태양지 쓰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제거해 주거나 아니 먼지가 안 쌓이는 그런 기술 자체 개발하는 게 얘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양지가 이런 아까 셀을 패널로 만들고 어레이를 만들고 할 때 패널적으로도 얘가 다이오드가 벽면에 연결 붙은 거잖아요, 그죠? 벽면에 붙어가지고 벽면에 연결 붙었는 것에 단점이 뭐냐면 하나라도 쇼트가 되면 다 쇼트되거든요. 그죠? 하나라도 뭐 잘못되면 쇼트되버리기 때문에 패널적으로도 이게 이제 벽면을 만들 때 그런 걸 방지해주는 그런 회로도 옆에 같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재료, 그다음 아까 갈륨 아르세나이드 재료 그랬는데 이 반도체 재료에 PN 다이오드를 해서 태양 전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신문에 나온 걸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 서울시 한 반 정도를 태양 전지로 덮으면 서울시를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로 독일에 필요한 대체 에너지로 독일에 필요한 전체 전기를 80%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감당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화력 발전소로 많이 감당을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화력 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다 환경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환경이 좋지 않은 거라서 최근에 뭐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화력 발전소 꺼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 에너지 재료로서 쓰는 게 바로 그 환경 관련해서도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 볼 때 그러면 이제 실리콘이 말고 다른 재료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휘어지는 그런 재료 쓸 수 있다면 액상으로 어떤 페인트를 칠했을 때 그 페인트가 다 태양 전지가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잠깐 제가 녹화를 안 하고 잠깐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인데 여기서 아까 페로크스카이트 구조라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액상으로 염료처럼 되어 있는데 색깔이 있는데 그를 코팅을 했었는데 얘가 실리콘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25%, 2%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 이렇게 녹색 재료, 이 푸른색 재료 서로 경쟁하듯이 조금이라도 표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재료뿐만 아니라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든지 다른 종류의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소자, 에너지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요걸 이제 두 번째로 응용에 대해서 렌스 응용이 있고 사실 재밌는 응용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럼 보면 이거를 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돌인데 이 돌이 옛날부터 우리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을 깎아가지고 이 도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도끼를 만들고 칼도 만들고 했는데 얘를 되게 작은 스케일의 리소그라피 기술과 엣칭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드는 이게 이제 바로 실리콘 재료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이제 실리콘 엣칭 테크닉 공정을 통해서 역학적 기능을 활용하는데 이게 이제 램스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이 구조를 보니까 뭐와 닮은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와 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경첩처럼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고 얘는 이제 톱니바퀴잖아요. 그죠? 톱니바퀴고 얘는 이제 무슨 이 돌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약간씩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얘는 뭐 시계 지나가는데 걸리는 거 안 걸리는 이런 걸 보면 이런 램스 구조는 이런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커니컬 시스템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그런 소자에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속도 센서 있죠. 가속도 센서. 그 휴대폰에 드는 가속도 센서. 그 가속도 센서 속에 저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 가속도 센서를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이미지 좀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이미지를 보면 여기 이제 가속 센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면 여기에 이런 스프링, 예를 들면 스프링이 되어 있고 스프링 종류로 되어 있고 여기에 떠 있는 게 있는데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스프링이 밑으로 밀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밀리면 앞뒤로 좌우로 밀리는 그런 것이 떠 있는 구조에서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고 스프링 구조는 이렇게 펴어진 이런 형태로 이걸로 일종의 스프링 형태를 가지고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여기에 이 전극과 이 전극 사이에 거리 차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숫자를 방법은 어떤 겁니까? 어떤 판과 판 사이 거리가 달라지면 정기적으로 뭐가 달라져요? 네?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 달라지는 걸 보고 얘가 어디에 가까이 가 있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쓰이고 있는 재료들이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자동차에 램스 기술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 이제 1.3 마이크로미터 간격이 되어 있는데 여기 125 마이크로 오버랩 되어 있고 이 모션 되어 있는데 모션에 따라서 옆에는 스프링 에너지는 스프링 에너지 패턴이 되어 있고 쉽게 그렇지만 빨리 가버리면 힘을 받아서 F는 LA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 몰리고 그 몰리는 거하고 스프링 세기하고 비례해서 거리가 좀 가까워지고 좀 멀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 보면 에이직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가속대 센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에이직 돼 있는 거는 요 에이직 돼 있는 거는 저기 가속 센서에서 커패시턴스 같은 변화 같은 거를 바깥에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센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한번. 부품에 센서에 여기에 가속도 센서, 램스 센서. 자, 램스 센서 이렇게 보니까 위치 기울기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근접 센서가 있는데 여기서 가속도 센서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센서들이 센서 모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날로그 3축 가속도 센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센서 들어있고 아까 AG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근데 한 45,000원 돌을 깎아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돌도끼를 만들면 얼마고 얘를 조그맣게 가속 센서를 만들어 얼마 하는 것들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 걸 생각해보면
역학적으로 하는 것들이 작게 만들 수 있을지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못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거를 만들었을 때, 누가 이걸 스케일하고 80년대 처음 했을 때, MIT에서 이걸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 스케일하고 그랬는데, 이게 역학적으로 이거 움직이고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식으로 이제 계산도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응용을 막 생각하게 된 거죠. 이래 했었고, 여러분 이게 또 얘가 제가 또 알려줄게요. DLP라고. 자, DLP 이런 거 봐요 한번. 자, 이 보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이 보니까 여기 뭐 조그만 비스켓 같은 거 들어있죠, 그죠? 비스켓 들어있는데 여기에 위에 구멍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어느 건 열려가고 어떤 건 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면 얘가 뭐냐면 거울. 그러니까 거울 생각해보면 빛을 반사하는데 얘 각도가 조금 틀려지면 얘가 밑에 마이크로 스케일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게 되면 얘는 밝고 둡고가 각도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빛이 딱 조여졌을 때 반사되는 거 보면 얘가 제대로 저 눈에 들어가게 하게 되면 밝고 어둡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렌스 공정에 의해서 깎아서 어떤 걸 이 갖고 어떤 걸 갖고 막 하게 되면 빛이 조그맣게 카드 섹션 하듯이 다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지금 빨간색, 녹색 이런 빛을 딱 조였을 때 마이크로 비전 되어 있는데 요 빛을 조였을 때 요 반사되는 빛이 요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이 빛을 조였을 때 반사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이제 DLP라는 건데요. DLP 제품 확실히 완전 제품으로 되어 있죠, 그죠? DLP 그 디스플레이용 미러 어레이인데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면 여기 이제 DLP라는 건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인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제품이 나오거든요. 보면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되어 있고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되어 있죠, 그죠?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인데 빛을 디지털적으로 껐다 해주는 거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피코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피코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이 보니까 얘가 되게 작은 프로젝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저 프로젝터는 안에 LCD가 들어있거든요. LCD가 들어있어서 걔가 투명한 초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은 반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사형으로. 보면 빛이 반사형으로 작은 프로젝터 이제 요 위에 또 이미지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뭐 그린 레이저, 레드 레이저, 블루 레이저 돼 있으면 얘를 이제 DLP에서 반사시켜서 우리가 이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스라는 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하는 아이디어를 작은 스케일에서 또 만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이제 깎고 붙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정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녹여내야 되거든요. 녹이고 깎고 하는 과정이 이 실리콘을 녹이고 깎는 과정이 되게 독극물이라고 했죠. 독극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독극물이라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고
이 반도체 공정에서 저거를 좀 마신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 권장할 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멤스 공정으로 만든 재밌는 그 결과물들 있죠? 재밌는 결과물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중에 검색해봐요 한번. 멤스에서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자 봐요. 제가 보여준 그런 재료뿐만 아니라 완전 놀라운 그런 디자인도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무슨 그 영화에 나온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뭐 외계 그런 것 같죠, 그죠? 보면 여기 보면 얘는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 뭐인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보니까 어떤 모양 같아요, 얘는? 얘는 프로펠러 같지 않아요? 그죠? 프로펠러 여기서 이제 보면 얘를 이렇게 돌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액체가 있다면 또 수로가 있잖아요, 그죠? 수로가 있으면 그 액체가 들어갈 때 쫙 당겨가지고 돌로 다 보내는 그런 형태의 펌프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스케일에서 보는 것들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이런 그 나사 뭐 박듯이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리가 달라지는 걸 보고 얘가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힘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 여기는 이제 벌레를 비교해서 보여준 거죠. 진드기 같은 벼룩 같은 벌레를 이제 보여주고 이런 게 이제 맴수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작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배선을 쭉 해서 이런 그 유용한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보면 중간에 요 떠 있는 거거든요. 떠 있어서 여기도 떠 있는 건데 얘가 힘을 받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속도 같은 것들을 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스마트폰에 이제 맴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나침반, 그리고 프레시 센서, 마이크로 스피커, 피코 프로젝터들이 아까 피코 프로젝터가 아까 약간 렌즈 어레이죠, 그죠? 렌즈 RF 램스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라디오 주파수 영역에서 얘가 진동하면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관점인데, 여러분 예전에 그 종이컵으로 전화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종이컵으로 전화 만든 적 있죠? 이미지 보면 종이컵으로 이렇게 전화를 만드는데 여기에 실을 넣어놓고 여기서 선을 딱 지르면 얘가 진동이 여기 전달되잖아요, 그죠? 역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작은 스케일에 마이크로 실리콘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것도 조금 아까 마이크로 스피커라는 그런 소리에 관계되는 것도 이 렌스 떨림이라는 여러 것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그런 소재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 엄청나게 장점이 많거든요. 보면 장점이 많은 데다가 여기 표면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노란색 되어 있는데 얘는 N 플러스에 있는데 엔터 리플렉션 레이뿐만 아니라 SiO2, 실리콘 옥사이드로 이렇게 코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리콘 옥사이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유리거든요. 유리고 같은 실리콘이니까 만들 때 이 실리콘 옥사이드 만드는 거는 좀 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쉬운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엉뚱한 관료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실리콘 옥사이드 붙어서 코팅을 하게 되면 얘를 보호해주는 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왜 실리콘이 많이 쓰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재료가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옥사이드가 방금 태양전지에서 코팅을 했지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뭐냐면 중요성 잠깐만 요거 여러분 읽어볼래요? 소리 내서 세 가지 시작. 예. 예. 자 보면 우리가 실리콘으로 이제 뭐 FET도 만들고 그러는데 보면 산화막을
전원체로 쓸 수 있다. 요 게이트 옥사이드 되어 있는데 우리가 FET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금속이 되어 있고 여기에 게이트가 있는 실리콘 사이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쫙 깔면 얘가 좋은 절연체가 됩니다. 좋은 절연체가 되어서 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되는데 이 게이트 옥사이드는 이제 커패시티브한 거죠. 이 충전 용은 아니지만 커패시티브리 커플되어서 밑에 요 게이트 밑에 차지가 모여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좋은 절연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회로해서 좋은 절연체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여러분 D램 들어봤죠? D램이나 F램이나 여러분 USB 메모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런 메모리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트랜지스터이거든요. 트랜지스터에 이제 절연체를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잠깐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D램 보면 이미지 자 여기 여러분 컴퓨터에다 꽂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D램 자, 보면, 이게 이제 D램이라는 그런 재료인데, 보면, 여기서 원 트랜지스터 D램 셀 되는데, 여기에 커패시터 딱 들어있잖아요. 그죠? 커패시터를 해서, 얘를 스위치를 또 위에 라인으로 딱 트랜지스터를 온 시킨 상태에서, 그 밑에, 위 전구에서 전압을 다 끌어서, 여기에 높은 전압을 끌어주면, 여기에 차지가 쌓이겠죠. 그래서 차지 쌓이고, 쌓인 다음에 얘를 트랜지스터 오프를 시키면 여기 있는 전압 빠져나갈 데가 없죠.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음번 얘를 열었을 때 얘가 차지가 쌓였으면 전압이 높을 거고 차지가 없으면 전압이 낮을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전압가 많이 쌓인 전압 높으면 1이다. 읽어보니까 전압 없다. 0이다. 이렇게 하고 얘를 다시 써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읽는 것 자체가 차지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고 쓰고 할 때 차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하기 때문에 리프레시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값을 이제 원래 값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스토리지 커패시터에서 커패시터를 딱 만들어주거든요. 딱 만들어줘서 이제 보면 이 레이아웃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봐요. 1T 있는데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 트랜지스터 있고 여기 폴리되어 있는데 게이트 쪽이고 여기에 인볼트 레이어 여기 보면 폴리스 있고 플레이트 있고 여기 커패시터 게이트죠. 요 인슐레이터를 이제 요 SiO2 실리콘 옥사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요 트랜지스터를 평판 축전지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패시터가 직접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재료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소자를 보호하거나 반충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어서, 소자를 보호한다거나 완충한다거나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갈라주는 거. 갈라주면 우리 필드 옥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왼쪽 소자하고 오른쪽 소자하고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잘라주는 요게 이제 필드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의 물성은 이제, 유전율 자체가 3.7, 3.9로 비교적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이제, 방금 이게 커패시터로도 쓸 수 있고, 게이트 옥사이드에서도 이제 그 FET의 특성을 보여주는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너무 높아버리면 얘가 RC 타입 때문에 느려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커패시터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좋게도 뭐냐면 절연 파괴라 그래서 전압이 굉장히 높으면 얘가 실제 이온들이 움직여서 걔가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어서 좋은 절연체인데 절연체가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펑 터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류가 흘러버려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파괴되느냐 하면 15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무슨 되는데, 이 절연 파괴는 우리가 유전차 할 때 배웠었죠. 유전차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는데 전압 많이 걸어주는데 너무 많이 걸어주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뿐만 아니라 튕겨져 나가면 전류 흘러버리죠. 전류 흐르면서 걔가 파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볼이라는 것을 해본다 그러면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주위에 여러분 상규알철 이렇게 뭐냐면 8대 원소, 지표면에 8대 원소 그랬을 때 산소와 두 번째가 규소, 실리콘이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만나서 이루어진 재료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주위에. 그죠? 실리콘과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는데, 거기다 화학적으로도 안전해서, 이게, 우리 반도체 재료로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재료가 가장 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이제 써보려고, 이제 많은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죠. 다음에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온도에서 얘가 유리로 녹여지기 때문에 유리로서 완충층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이 실리콘 옥사이드가 이제 보면 유리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유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층이 있거든요. 층이 있는데 보면 온도하고 요 압력에 따라서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보면 요런 재료, 요런 재료, 요런 재료들이 다 SiO2인데 얘가 어떻게 모여져 있는가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콜츠라는 것도 SiO2인데 보면 콜츠 이미지 봐요 한번. 보면 이게 콜츠입니다. 콜츠 이미지가 보면 여러분 수정 그림 있죠. 수정 그림인데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이름이 수정이면 저 수정을 갖다 줘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가 엄밀한 그런 진동 모드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이제 전자회로에서 다른 용도로도 쓰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는데 얘가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얘가 길이가 짧아지고 늘어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 PS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있는데 얘가 전압에 따라서 역학적으로 잘 정의된 공진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 딱 떠는데 요게 이제 어디에 쓰냐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수정 발진자라는 데 또 씁니다. 수정 발진자라는 데 쓰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여러분 회로에서 보다 보면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16점 몇몇몇몇 이렇게 있고 그러게 10점이 있는데 얘가 진동 모드가 역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진동 모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LC 공진회로 여러분 회로에서 배웠죠. LC 공진회로에서 L 값하고 C 값으로 얘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전기적으로 공진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기계적으로 떠는 그런 뭐 질량과 정해져서 이 발진력 가스가 요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 수정 발진자가 떠는 컴패스이긴 한데 그 일종의 필터입니다. 딱 그 주파수는 되는 것만 여기 펄스 나가게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무전기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무전기 속에 항상 들어가는 게 이런 수정 발진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엘레파츠 이런 데 가보면 여기에 네, 콜츠 SiO2입니다. 여기 안 나오나? 이 수정은 나오네. 발진자. 없다고 됩니다. 예. 그럼 이 발진자 요 자체가
이런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iO2를 보면 지금 이런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베이스가 있는데 온도에 대해서 펄츠 500도씨, 1000도씨, 1500도씨 있는데 얘가 로우 펄츠에는 일반적인 유리 같은 게 있죠. 유리에 이제 유리는 아몰퍼스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암면이 높아질수록 얘는 유리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암면이 높아질수록 암면이 높아질수록 이런 모양이 그 압력에 잘 견디도록 잘 정렬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 있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콜츠는 그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1500도씨 그런 온도까지 되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얘 리퀴드가 되죠. 그죠? 액체들 유리 세공 여러분 알죠? 그죠? 유리 세공하는 그 사람들이 불고 그러잖아요. 유리공 불고 하듯이 그런 여러 리퀴드로 우리가 쓰게 되고 이 콜츠는 이제 우리가 유리관처럼 보이긴 한데 같은 유리관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유리보다 높은 온도에 견디기 때문에 콜츠관은 우리가 투명하면서도 레이저 같은 빛이 또 투과도 하면서 안에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1000도씨에 가까운 높은 열체를 필요로 하는 이런 관에도 콜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유리냐 SiO2지만 이 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코어 사이트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살짝 지금 검색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코어 사이트라는 SiO2 보면요. 검색이 되게 느리다, 그죠? 나오질 않네. 코어 사이트. 자, 코어 사이트 색깔도 다르고, 좀, 모양이, 좀 결정 구조가 좀 다르죠, 그죠? 다르고. 그래서 이런, 같은 재료지만 결정 구조 자체도 다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전자님, 원자님에 대해서 자세히 본 이미지죠. 원자 하나하나 다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부분이 실리콘 응용과 실리콘 옥사이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요 공정이 부분이 좀 더 남았거든요. 또 남고, 재료를, 사실 남은 게 슈퍼컨덕터하고 마그네틱 머티리얼 몇 개 좀 남았거든요. 근데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도 우리 학기 끝나기 전까지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니까, 하나씩 이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재료lượng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